여러분, 진짜 강력한 LLM을 쓰고 있는데 어떨 땐 말이 되고 어떨 땐 완전 엉뚱한 소리를 해서 답답했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왜 자꾸 결과물이 예측 불가능하게 널뛰는지 오늘 그 숨겨진 원인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델은 CPU고 입력은 프로그램이다. 오늘 딱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전 훈련은 모델이 얼마나 똑똑해질 수 있는지 그 잠재력의 최대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를 결정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성능, 그러니까 실제로 닿는 높이는 전적으로 우리가 입력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실 모델 결과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걸 다 보면 머리 아프니까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영향력이 큰 3가지 핵심 요인에 먼저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신호대 잡음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입력값에 꼭 필요한 알짜 정보가 얼마나 있고 쓸데없는 잡음이 얼마나 섞여 있냐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주 약간의 관련 없는 정보만 들어가도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아서 지직직거리는 것처럼 모델의 집중력을 확 떨어뜨리고 성능을 깎아먹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 2023년에 나온 한 연구에 따르면요. 그냥 수학 문제 푸는 컨텍스트에 관련 없는 문장을 살짝 끼워 넣었을 뿐인데 성능이 무려 14.1%나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다음은 절대 길이세라는 건데요. 이건 어쩌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정보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LLM은 좀 다릅니다. 입력되는 정보가 전부 100% 유용한 내용이라도 그 양 자체가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져요. 마치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내는 것처럼요. 그럼 그 세금이 얼마나 비쌀까요? 자, 보세요. 한 저명한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면 컨텍스트가 아주 길어질 경우에 복잡한 작업 성능이 최대 85%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거의 모델이 작동을 멈추는 수준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위치 효과입니다. 모델이 똑같은 정보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특히 유명한 게 중간 실종 문제인데요. 모델이 글의 맨 처음과 맨 끝은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데 이상하게 중간에 있는 내용은 그냥 쓱 흘려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차트가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연구자들이 발견한 U자형 주의력 곡선이라는 건데요. 보세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은 주의력이 높은데 중간 부분은 푹 꺼져 있죠. 중요한 정보를 저 중간 어딘가에 두면 모델이 그냥 놓쳐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서로 얽혀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보의 논리적 순서가 엉망이면 모델이 헷갈려하고 비슷한 개념들이 너무 붙어있으면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죠.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그럼 문제점들은 이제 알았어요. 그럼 대체 뭐부터 손대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일종의 공략집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우리 에너지를 어디에 가장 먼저 쏟아야 할까요? 바로 이 표가 그 답을 줍니다. 여기 별 5개짜리 신호대 잡음비를 보세요. 영향력도 가장 크고 우리가 제어하기도 가장 쉽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거창한 거 하기 전에 일단 불필요한 정보부터 싹 걷어내는 것, 이게 바로 가성비 최고의 최적화 방법이라는 거죠. 요즘 많은 분들이 에이전트를 쓰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건 마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뚜렷하다는 거죠. 에이전트가 복잡한 일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처리하니까 아까 말한 절대 길이세 문제는 해결해 줍니다.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그 대가로 토큰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폭증하거나 한 단계에서 생긴 작은 오류가 뒤로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토큰 비용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 실제 사례를 한번 보세요. 어떤 사용자가 딱 한 번 요청을 보냈는데 내부적으로 도구를 5번 호출하면서 무려 83만 개가 넘는 토큰을 써버렸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에이전트는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여기 간단한 가이드가 있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작업을 잘게 쪼갰을 때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토큰 비용이나 오류 전파 위험보다 확실히 클 때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흐름이 가리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프롬프트 몇 줄 고치는 수준을 넘어서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하나의 정식 학문 분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사실 GPT-4 같은 아주 강력한 모델들은요, 웬만한 간단한 작업에서는 입력이 좀 지저분해도 놀라울 정도로 잘 해냅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한 이런 최적화 기법들은 모델의 능력치 한계에 부딪히는 어려운 작업을 시킬 때, 바로 그때 진짜 중요해집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이 분야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실감나실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직접 프롬프트를 짰는데 금세 모델이 스스로 생각의 고리를 만들고 COT, 외부 문서를 찾아보는 RAG 단계로 발전했죠. 그리고 지금은 컨텍스트 전체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엔지니어링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자,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이 쓰는 모델은 정말 강력한 CPU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그 최첨단 CPU에 들어갈 입력 프로그램을 마치 옛날 스파게티 코드처럼 되는 대로 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우리의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